부산 서면 번화가 춥고 어두운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반짝였습니다. 이곳은 낮과 밤의 얼굴이 완전히 달랐죠. 낮에는 평범한 상가거리였지만 해가 지고 나면 온갖 유흥주점의 간판이 하나둘 불을 밝히며 다른 세상으로 변모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오가고 가라오케와 룸살롱의 호객행위가 끊이지 않는 곳, 화려함 속에 숨겨진 어두운 질서가 존재하는 거리였습니다. 그런 번화가 한복판, 특히 인적이 가장 많은 사거리 모퉁이에 낯선 간판이 들어섰어요. 빨간 글씨로 쓰인 철민이네 순대국밥이라는 글자가 밤거리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주변의 화려한 간판들 사이에서 수수한 느낌이었지만 묘하게 시선을 끄는 무언가가 있었죠. 박철민은 80에서 20살을 뺀 나이. 예순의 부산에서 새로운 시작을 찾아왔습니다. 키 180cm의 건장한 체격에 군인 출신다운 반듯한 자세를 유지한 채 국밥을 끓이는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누구도 그가 해병대 특수수색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박철민 역시 그런 과거를 굳이 입에 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국밥을 끓이며 살아가려 했을 뿐입니다. 아니, 여기 이런 데가 생겼네. 국밥집이라. 이야, 해장하기 딱 좋겠는데. 술에 취한 손님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철민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맞이했죠. 어서 오십시오. 자리에 앉으시면 곧 국밥 나옵니다. 박철민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어요. 수십 년간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손님은 흐린 눈으로 박철민을 한번 슥 훑어보더니 구석자리에 털썩 앉았죠. 순댓국밥 하나요. 근데 사장님, 여기 언제 열었어요? 처음 보는데. 일주일 전에 문 열었습니다. 아직 손님이 많지는 않네요. 박철민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국밥으로 대화하는 스타일이었죠. 그는 뚝배기에 뜨끈한 국물을 담아 손님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순댓국밥 나왔습니다. 천천히 드시고 양념은 입맛에 맞게 넣으세요. 손님은 한 숟가락을 뜨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네요. 사장님, 어디서 장사하셨어요, 국물이? 이야, 진하고 깊은 맛이 끝내주는데 박철민은 그저 잔잔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실 그는 군생활 30년 동안 부대원들을 위해 종종 해장국을 끓여주던 사람이었어요. 특수부대원들의 살인적인 훈련 후 그가 끓여주는 국밥 한 그릇은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그때의 비법을 그대로 가져온 거였죠. 그냥 오랫동안 끓여봤습니다. 맛있게 드셔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철민의 목표는 단순했어요. 번화가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사람들이 고된 하루의 끝에 해장할 수 있는 곳,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욕심은 없었죠. 군 생활을 마치고 받은 퇴직금으로 조용히 장사하며 남은 인생을 보내려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가 미처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곳 부산 서면 번화가는 그저 평범한 상권이 아니었어요. 이 거리는 독사파라는 지역 조직 폭력배들이 장악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가게는 그들의 보이지 않는 규칙을 따르고 있었죠. 그리고 박철민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질서에 도전장을 내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사장님. 첫 손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게를 나섰습니다. 박철민은 조용히 그릇을 치우며 생각했어요. 천천히 한 발짝씩 나아가자.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이 상상조차 못했던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 까맣게 알지 못했습니다. 서면 번화가의 아침은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박철민은 새벽 6시에 일어나 가게를 정리하고 장을 보러 나섰어요. 시장에서 신선한 순대와 고기, 갖가지 채소를 구입하며 오늘의 국밥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순했지만 충실했죠. 오전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술에 취한 손님들이 찾아올 때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놓는 일이었어요. 사장님, 이 동네 처음이시죠? 채소를 파는 아주머니가 살갑게 물었습니다. 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 달 전에 이사 왔습니다. 순댓국밥집을 열었어요. 어머나, 어디요? 서면 사거리 모퉁이 말씀이신가? 아주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거기는, 아이고, 조심하셔야 할 텐데, 다른 말은 못하겠지만,
박철민은 의아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장을 본 후 가게로 돌아왔죠. 국밥집 문을 열고 뚝배기에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향긋한 고기 냄새와 깊은 육수향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첫 주는 조용했습니다. 하루에 손님 10명 정도. 많지는 않지만 장사를 시작하는 데는 나쁘지 않은 숫자였죠. 그러나 둘째 주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을 타고 박철민의 국밥 맛이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야, 거기 순댓국밥집 대박이라던데 국물 맛이 진짜 끝내준대. 어, 나도 들었어. 해장으로 완전 딱이라던데. 사장님, 국밥 리필 좀 되나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특히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술집에서 나온 취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박철민의 국밥은 해장 음식으로 최고였으니까요. 특제 양념과 깊은 맛의 육수, 그리고 부드러운 순대의 조화는 취객들의 입맛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늘어나면서 문제도 스멀스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옆 건물 술집 주인이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장사 잘 되시는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박철민은 국밥을 뜨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 동네는 좀 특별한 규칙이 있어요. 새로 들어오는 가게는 일종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술집 주인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모든 가게가 보호비를 내고 있어요. 그게 이 동네의 불문율이죠. 박철민은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보호비요. 누구에게 내는 겁니까? 독사파라고 이 동네를 관리하는 친구들입니다. 매달 한 50만 원 정도 내면 가게를 평안하게 운영할 수 있죠. 술집 주인은 불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마 곧 그 친구들이 찾아올 거예요. 너무 대들지 마시고 다들 그렇게 살아요. 경찰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박철민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30년 군생활 동안 그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특히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곤했죠. 그러나 지금은 이곳에서 그저 조용히 살아가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고 감사합니다. 술집 주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가게를 나갔어요. 박철민은 다시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영 불편했습니다. 그는 이런 불합리한 세상을 보며 군인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은퇴했지만 그의 정의감은 여전히 뜨겁게 살아있었죠. 다음 날, 가게는 어제보다 더 붐볐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손님은 계속 늘어났고 자정을 넘어가자 가게는 그야말로 만석이 되었어요. 취객들은 박철민의 국밥을 먹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이 국밥 진짜 대박이에요. 아니, 어디서 이런 걸 배우셨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처음. 박철민은 그저 흐뭇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창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사내 대여섯 명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가게에 떠들썩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손님들은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내들 중 제일 앞에 선 자가 가게를 쓱 둘러보더니 박철민을 향해 또각또각 걸어왔어요. 50살 정도로 보이는 그 남자는 날카로운 눈빛과 얼굴에 길게 난 칼자국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새로 오픈한 국밥집이 여기인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축하하러 왔네.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위협은 명백했어요. 손님들은 하나둘 슬금슬금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사파 행동대장 최민준입니다. 사장님과 잠시 대화 좀 나눌까 하는데 박철민은 국자를 들고 있는 손에 살짝 힘이 들어갔습니다. 최민준은 그런 박철민의 반응을 마치 즐기는 듯 했어요. 우리 보스께서 인사 한번 나누고 싶다고 하시네요. 새로운 가게가 이렇게 잘 된다니. 우리도 기쁩니다. 허허. 최민준의 말에는 숨겨진 칼날이 있었습니다. 너의 성공이 우리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라는 명백한 경고였죠? 박철민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시장의 아주머니와 옆가게 주인이 왜 그런 걱정스러운 말을 했는지를요. 국밥이나 한 그릇 드시겠습니까? 박철민의 단순한 대답에 최민주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어요. 대부분의 가게 주인들은 두려움에 떨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게 보통이었죠. 아니, 괜찮습니다. 다음에 들르죠.
오늘은 그냥 인사만 하러 왔습니다. 최민주는 부하들에게 눈짓했고 그들은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말은 분명한 경고였어요. 곧 다시 뵙겠습니다. 사장님, 문이 닫히고 가게는 다시 어색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남은 손님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박철민을 바라봤어요. 박철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센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조용한 은퇴 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부산 서면의 화려한 네온사인 너머 뒷골목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독사파의 아지트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오피스텔이었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어요. 호화로운 가구와 값비싼 미술품들이 즐비했고 마동필이라는 남자가 그곳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마동필은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부진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면 번화가를 장악한 폭력 조직 독사파의 보스로 이 지역에서는 그의 허락 없이는 어떤 사업도 시작할 수 없었죠. 그는 창가에 서서 번화가의 불빛을 멀차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새로운 가게가 너무 잘 돼. 마동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무게감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 앞에 서 있던 최민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보스? 철민이네 순대국밥이라는 곳입니다. 한 달 전에 오픈했는데 요즘 손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텐 인사도 안 하고 보호비는 마동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민준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싸늘한 불쾌함이 역력했어요.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처음 방문했지만 사장이 조금 특이한 사람 같습니다. 특이하다고 어떻게? 보통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마동필은 담배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불을 붙이며 깊게 한 모금 빨았어요. 연기가 그의 얼굴을 희미하게 감쌌습니다. 최 실장, 너 해병대 출신이지? 그 사장도 혹시 군인 출신인가?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세나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동필은 창가로 다시 돌아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내일 다시 방문해서 확실히 매듭짓도록 이 동네는 우리 구역이다. 누구든 우리 룰을 따라야 해. 최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꿈틀거렸어요. 국밥집 사장의 눈빛에서 본 무언가가 그를 계속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강한 의지와 오랜 경험이 묻어나는 그런 눈빛이었죠. 다음 날 밤, 최민주는 부하 10명을 이끌고 철민이네 순대국밥을 다시 찾았습니다. 다정이 가까워 오는 시간, 가게는 여전히 손님들로 붐볐어요. 그들은 가게 앞을 막아서며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거칠게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영업 안 합니다. 돌아가세요. 사람들은 그들의 검은 가죽 재킷과 험상궂은 얼굴을 보고는 아이고 하며 재빨리 발길을 돌렸어요. 최민준과 그의 부하들은 가게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손님들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계산하고 나가주세요. 가게 문 닫습니다. 최민준의 말에 손님들은 허둥지둥 돈을 내고 나갔습니다. 금세 가게 안에는 박철민과 독사파 조직원들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자,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할 수 있겠네? 최민주는 중앙 테이블에 거만하게 앉았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가게 곳곳에 위압적으로 자리 잡았어요. 최민주는 소주 한 병을 꺼내 잔을 채웠습니다. 사장님, 이 동네 룰을 아직도 모르시나 봐요. 박철민은 조용히 주방에서 나와 최민준 앞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조금의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죠? 무슨 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동네는 우리 독사파가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모든 가게는 보호비를 내야 해요. 한 달에 50만 원. 뭐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잖습니까? 박철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국밥집을 열고 조용히 살려 했을 뿐인데 어쩌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건지. 하지만 그는 30년간 해병대 특수수색대에서 불의에 맞서 싸워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조무래기들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는 없었죠. 국밥 드시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이만 나가주시겠습니까? 박철민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가게 안의 공기가 순간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민주는 소주잔을 탁 내려놓았어요. 사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보호하러 온 겁니다. 이 동네 생각보다 위험해요. 술 취한 사람들, 다른 깡패들, 누가 가게를 부수러 올지 모르죠? 우린 그런 일이 없도록 사장님을 지켜드리는 겁니다. 제 가게는 제가 지킬 수 있습니다. 박철민의 확고한 대답에 최민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이 사장은 자신들을 전혀 아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에는 이해할 수 없는 강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죠. 이 남자 당황하지 않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최민주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박철민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평범해 보였지만 최민준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오랜 군인의 자세로 보였어요. 언제든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준비가 된 그런 자세였죠. 이상하게도 엄청난 기운이 느껴진다. 최민준은 부하들에게 슬쩍 눈짓했습니다. 그들은 자리에서 스르륵 일어났어요. 최민준도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사장님, 생각 좀 잘해보세요. 우리 보스께서는 인내심이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이 가게를 나서려는 순간 한 부하가 실수인 척 테이블을 거칠게 건드렸습니다. 소주병이 넘어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와장창 깨진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죠. 아, 죄송합니다. 부하는 겉으로는 사과했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그런 듯한 비열한 뉘앙스였어요. 박철민은 말없이 빗자루를 들고 유리 조각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주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박철민을 싸늘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한 직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가자. 최민주는 부하들에게 일단 철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박철민은 가게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깨진 유리 조각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원래는 정말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의를, 이런 양아치 같은 짓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죠. 그의 삶의 신조는 항상 정의로웠습니다. 약자를 지키고 불의에 맞서는 것, 그것이 바로 그였습니다. 서면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박철민은 가게 문을 닫고 주방을 정리했어요.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독사파는 다시 올 것이고 분명 더 강한 압박을 가할 것이었습니다. 한편 최민주는 독사파 아지트로 돌아와 마동필에게 보고했어요. 보스, 그 사장이 조금, 아니, 많이 특이합니다. 특이하다고 뭐가 또. 보통 사람들처럼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마동필의 표정이 싸늘하게 어두워졌습니다. 깔끔하게 해결하고 와. 이 동네는 우리가 지배하는 곳이다. 누구든 우리 룰을 따라야 해. 알겠나? 최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 국밥집 사장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괴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독사파의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최민주는 보스 마동필의 명령을 받아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아침 일찍부터 조직원들을 국밥집 앞에 딱 배치했습니다. 그들은 가게 앞 도로를 점령하며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섰죠. 여기 오늘 문 닫았어요. 다른 데 가세요. 사장님이 급한 일이 생겨서 영업 안 한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조직원들의 험상궂은 얼굴과 위협적인 태도에 더 이상 묻지 않고 슬금슬금 발길을 돌렸어요. 박철민은 가게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 국밥 준비를 다 마쳤지만 손님이 단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박철민은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직원들이 그를 매섭게 노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 앞에 섰어요. 제 가게 앞에서 비켜주십시오. 박철민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바위처럼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조직원들은 서로 눈길을 교환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
잘 아시죠? 보호비만 내시면 이런 일 없을 텐데? 예. 불법적인 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겠습니다. 정당한 세금은 이미 다 내고 있습니다. 박철민의 단호한 대답에 조직원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팔에 용문신이 가득했어요. 딱 봐도 한 손가락에 생겼죠. 사장님, 우리 보스께서 인내심이 진짜 많지 않으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다른 가게들처럼 조용히 따르시는 게 몸 편하실 겁니다. 박철민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들을 쏘아봤습니다. 30년 해병대 생활 동안 그는 이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들을 수없이 겪어왔어요. 북한 특수부대와의 숨막히는 대치, 해외 파병 중 적대 세력과의 교전. 그에게 이 정도 어깨들의 압박은 큰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 가게 앞에서 비켜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박철민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순하디순한 국밥집 사장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선을 넘어온 특수부대 출신. 백전노장 군인의 예리하고 냉철한 눈빛이었죠. 조직원들은 순간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아, 알았어요. 오늘은 물러가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장님. 그들이 쭈뼛거리며 물러나자 박철민은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루 종일 손님은 거의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옆 건물 술집 주인이 또다시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독사파와 싸우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이 동네에서 너무 강해요. 박철민은 묵묵히 국밥을 끓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는 불합리한 건 용납 못합니다. 하지만 사장님, 그들은 지금 다른 가게들에게도 압력을 넣고 있어요. 저 국밥집이 문제라고 협박하면서요. 다들 사장님이 독사파에 굴복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박철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상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지켜온 원칙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 장사를 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합니다. 불의에 굴복하는 순간 그들의 횡포는 더 심해질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막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거예요. 술집 주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박철민의 이 답답한 고집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장님, 다들 그렇게 삽니다. 여기선 다들 보호비를 내고 조용히 장사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게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아닙니다. 박철민의 단호한 대답에 술집 주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 양반 곧 큰일 나겠구먼. 다음 날 독사파의 압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심해졌어요. 이번에는 가게 앞뿐만 아니라 주변 골목까지 조직원들이 쫙 깔렸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국밥집에 대한 악의적인 헛소문을 마구 퍼뜨렸어요. 저 집 음식 먹고 식중독 걸렸대요. 아이고, 끔찍해라. 위생 상태가 완전 엉망이라던데 바퀴벌레가 나온다는 말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밤이 되자 몇몇 조직원들이 술에 잔뜩 취한 척하며 가게에 들어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술병을 던지고 테이블을 엎었어요. 박철민은 묵묵히 그것들을 치우고 또 치웠습니다. 그의 인내심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어요. 하루, 이틀, 사흘, 끔찍한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가게의 매출도 급격히 감소했어요. 주변 상인들은 박철민을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독사파의 보복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최민준이 다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그는 텅 빈 가게를 천천히 둘러보더니 한쪽 테이블에 털썩 앉았습니다. 사장님, 순댓국밥 한 그릇만 주십시오. 박철민은 묵묵히 국밥 한 그릇을 떠서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최민주는 한 숟가락을 뜨더니 잠시 눈을 감고 음미했어요. 그리고는 작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야, 정말 맛있네요. 이런 맛있는 국밥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못 먹게 된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박철민은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좀 보십시오. 가게가 텅 비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계속 이럴 겁니다. 그냥 보호비 내시고 평화롭게 장사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그게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박철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손님들로 북적이던 거리가 이제는 횡하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심은 결코 변하지 않았어요. 나는 군인 출신입니다. 30년 동안 이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웠어요. 내가 보호한 건 힘없는 약자들이었죠. 이제 와서 이런 불의에 굴복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최민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도 해병대 출신이었어요. 박철민의 말에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어떤 공감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장님, 개인적으로는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우리 보스께서는 이런 상황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직접 처리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아주 고통스럽게 말입니다. 최민주는 국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돈을 놓고 가게를 나가려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맛있는 국밥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부디 조심하십시오. 그날 밤 박철민은 가게 문을 닫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해병대에 입대했던 20살 푸릇푸릇했던 시절부터 특수부대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시간들, 그리고 60의 나이에 은퇴하여 조용히 국밥집을 열기로 했던 결정까지 그는 항상 자신의 신념대로 뚝심 있게 살아왔습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도 그것이 내 삶의 방식이었지? 박철민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내일이면 분명 더 큰 시련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해병대 특수수색대의 호랑이 교관으로 불렸던 이유는 단순히 가르치는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원칙을 지키는 강인함 때문이었습니다. 박철민은 주방으로 가서 내일을 위한 국밥 재료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어요. 어떤 압박이 와도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꿋꿋하게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서면 번화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술집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지만 평소와는 다른 살벌한 긴장감이 거리에 무겁게 감돌았어요. 검은색 승용차 3대가 철민이네 순대국밥 앞에 나란히 멈춰섰고 차에서 내린 15명의 사내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선두에 선 사람은 바로 최민준이었어요. 그는 지난 일주일간 박철민의 국밥집을 집요하게 압박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마동필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며 오늘 밤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라고 엄명을 내렸어요. 자, 들어가자. 최민준의 목소리에는 어쩐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왜인지 모를 깊은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 그는 박철민이라는 사람에 대해 은밀히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보도 얻지 못했어요. 박철민의 과거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은 가게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지만 박철민은 여전히 가게에 있었어요. 그는 마치 그들이 올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조용히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죠. 사장, 이제 진짜 끝이야. 알았어. 최민준의 부하 중 하나가 고래고래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은 가게 안으로 우르르 들어와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쾅쾅 차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오셨군요. 박철민은 태산처럼 평온한 목소리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그는 국자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키 180cm의 다부진 체격이 드러났어요. 6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여전히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이제 대화는 끝났습니다. 2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보호비를 내거나 아니면 이 가게를 곱게 접거나. 최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그는 이번에는 반드시 임무를 완수해야 했습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죠. 선택할 것이 없군요. 박철민의 대답은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어요. 그는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최민준이 손짓하자 두 명의 부하가 거칠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박철민의 멱살을 잡으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철민의 눈빛이 섬광처럼 변했어요.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국밥집 사장의 온화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예리하며 수많은 전장을 피로 물들여온 백전노장 군인의 살기등등한 눈빛이었어요. 박철민은 몸을 살짝 틀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했어요. 멱살을 잡으려던 부하의 손목을 낚아채 그대로 꺾어버렸고 의학 부하는 극심한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그 기세에 질겁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뭐야. 이거 가게 안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엄청난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최민주는 앞으로 나서려다 저도 모르게 멈칫했습니다. 박철민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눈빛은 어디선가 본 것만 같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기억 저편에서 모두 물러서 최민준의 다급한 명령에 부하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일단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최민준은 아주 천천히 박철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이 남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관찰했어요. 주름진 얼굴, 깊은 눈매, 그리고 갑자기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호랑이 교관님? 최민준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박철민의 표정이 아주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는 최민준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패기는 사라졌지만 어딘가 익숙한 윤곽, 강하사. 순간 가게 안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아득한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교관님. 최민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눈앞의 사장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20년 전 그가 해병대 수색대에 막 들어갔을 때 호랑이 교관으로 불리며 전설적인 존재로 군림했던 바로 그 상사님을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최민주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해병대 시절 가장 두렵고도 존경했던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박철민은 당시 해병대 특수수색대의 교관으로 지옥보다 더한 엄격하고 강인한 훈련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었어요. 강하사.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인가? 박철민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러운 국밥집 사장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훈련장에서 수백 명의 부하들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던 서슬퍼런 교관의 목소리였어요. 최민주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꼿꼿하게 폈습니다. 필승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그 무시무시했던 교관의 명령에 조건반사적으로 반응했어요. 죄송합니다, 교관님.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조직원들은 이 황당한 상황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한 최민주는 피도 눈물도 없는 두려움을 모르는 냉혹한 행동대장이었어요. 그런 그가 지금 이 허름한 국밥집의 늙은이 앞에서 바짝 군기가 들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행동대장님. 아니, 실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부하가 의아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닥쳐. 최민준의 불호령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뒤돌아보며 부하들을 향해 싸늘하게 말했어요. 이분은 너희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네, 하지만 보스께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모두 여기서 당장 물러나. 최민준의 단호한 명령에 부하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태어나서 처음 겪었어요. 최민준은 다시 박철민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관님, 아니,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박철민은 최민준을 오랫동안 싸늘하게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실망감, 분노,
그리고 아주 약간의 연민. 강하사,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나? 네, 교관님. 내 놈의 해병대 정신은 다 어디로 갔나? 최민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타는 듯한 부끄러움과 깊은 후회로 온몸이 떨려왔어요. 한때 그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병이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제대 후 냉혹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독사파라는 어둠의 소굴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었습니다. 교관님,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박철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동시에 아주 희미한 이해의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쩌면 이 젊은이도 세상의 풍파에 휩쓸린 또 하나의 가여운 영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데리고 나가게. 박철민의 명령에 최민주는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가게를 쭈뼛쭈뼛 나갔어요. 최민준만이 홀로 남아 박철민과 마주 섰습니다. 교관님, 아니,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게 지금 자랑스러운 해병의 모습인가? 박철민의 나지막하지만 뼈있는 질문에 최민주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잊었나? 박철민의 그 한마디에 최민준의 눈가가 뜨겁게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훈련병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밝히도록 듣고 외쳤던 해병대의 신조였어요. 그러나 험난한 사회에 나와 방황하는 동안 그 뜨거웠던 신조는 그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던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감히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최민주는 마음속으로 절실히 생각했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오늘 이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꼬여버린 인생이 다시 한번 송두리째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최민주는 독사파 아지트로 돌아와 마동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어요. 부하들은 멀찍이 서서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의문과 혼란이 가득했죠. 뭐라고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금 장난하나? 마동필의 목소리는 분노로 터질 듯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령이 감히 이행되지 않은 것에 크게 격노했어요. 죄송합니다, 보스. 하지만 그 국밥집 사장은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최민준의 뜻밖의 대답에 마동필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특별하다고 뭐가 뭔데 그래? 그분은 제가 해병대 시절 만났던 교관님입니다. 호랑이 교관으로 불리며 특수수색대에서 전설적인 존재였습니다. 마동필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최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신과 경멸이 역력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인연 때문에 내 명령을 거부한다는 거냐? 지금 이놈이 돌았나? 보스, 그분은 단순한 교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전 전문가 중 한 분이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건드린다면 최민준의 경고 어린 말에 마동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너무나도 맹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다 늙은 퇴물 영감탱이가 우리 독사파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나는 이 부산 서면 바닥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경찰도 검찰도 내 앞에선 설설기어. 마동필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최민준의 어깨를 발로 거칠게 밀쳤어요. 내일 당장 다시 가서 그 가게를 박살내버려. 내 손으로 직접 아니면 넌 더 이상 독사파의 행동대장이 아니다. 알겠나? 최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거운 결정이 내려져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마동필의 더러운 명령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박철민 교관님은 그가 인생에서 가장 존경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이 결정이 자신의 길고 어두웠던 독사파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철민이네 순대국밥은 평소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박철민은 어제 그 엄청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함없이 묵묵히 국밥을 준비했어요. 그는 자신의 일상을 결코 바꾸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었죠.
그들은 어젯밤에 일어난 그 소동을 이런저런 경로로 소문으로 들었고 박철민을 바라보는 눈빛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경외심과 두려움, 그리고 약간의 기대감이 섞인 그런 눈빛이었죠. 사장님, 저 진짜로 독사파 놈들을 물리치셨다면서요. 옆 건물 분식집 아주머니가 잔뜩 상기된 얼굴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박철민은 그저 온화한 미소만 지었어요. 아닙니다. 그저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아이고, 그놈들이 전부 다 도망갔다고 하던데, 그 최민준이라는 녀석도 꼬리를 내리고, 박철민은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기 위해 빙긋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과거의 영광이나 요란한 명성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국밥을 끓이며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오전 11시,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최민준이 혼자 들어왔어요. 그는 더 이상 위압적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깔끔하고 단정한 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어딘지 모르게 후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철민은 그를 마치 평범한 손님처럼 아무렇지 않게 맞이했습니다. 최민주는 조심스럽게 카운터 앞에 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교관님, 아니,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어제부로 독사파를 낳았습니다. 박철민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어요. 그는 잠시 최민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으려 하는 듯 했습니다. 왜? 교관님을 다시 뵙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최민준의 목소리에는 꾸밈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한동안 그를 묵묵히 쳐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 생각했네. 이리 와서 앉게. 국밥 한 그릇 뜨끈하게 먹고 가지. 최민주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철민은 정성껏 국밥 한 그릇을 떠서 그의 앞에 내려놓았어요. 강하사. 아니, 민준아,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네? 내가 이 예순의 나이에 국밥집을 새로 연 것처럼 말이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일세. 박철민의 따뜻한 말에 최민준의 눈가가 다시 한번 뜨겁게 붉어졌습니다. 그는 20년 만에 비로소 올바른 길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무언가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동필은 그 인간은 이대로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분명 더 악랄한 방법을 쓸 겁니다. 허허, 걱정 말게. 나는 내 국밥이나 맛있게 끓일 뿐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세. 박철민의 담담하고도 확신에 찬 대답에 최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똑똑히 알았어요. 왜 그 옛날 호랑이 교관이 모두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깊은 존경의 대상이었는지를요. 그것은 바로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정의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최민준이 떠난 후 가게는 평소보다 손님이 눈에 띄게 많아졌어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독사파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국밥집 사장이라는 자극적인 소문이었죠.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에 또는 그토록 맛있다는 전설의 국밥을 직접 먹어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진짜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세요? 와, 사장님, 혹시 무술 같은 거 배울 수 있을까요? 박철민은 쏟아지는 모든 질문에 그저 인자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떠벌리며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손님에게 맛있는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는데 온전히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독사파 조직원들 몇 명이 어슬렁거리며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가게를 힐끔힐끔 관찰하고 있었죠. 그들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경외심과 깊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 양반이 진짜 그 호랑이 교관이래. 말도 안 돼. 행동대장님이, 아니,
최 실장님이 갑자기 그렇게 깍듯하게 사과를 하다니. 대체 저 사장님, 정체가 누구야? 조직원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마동필의 지시를 받고 오긴 했지만 최민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와 가게 사장에 대한 무시무시한 소문을 듣고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감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동필은 자신의 호화로운 아지트에서 분노에 차닥치는 대로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민준의 명백한 배신과 어이없는 계획의 실패에 이성을 잃을 정도로 크게 화가 났어요. 감히 나를 거역해. 그깟 늙은이 하나 때문에 용서 못해.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악명 높은 해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당장 내려와서 그 국밥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 그리고 그 영감탱이 다시는 국밥 못 만들게 아작을 내놔. 이건 내 명령이다 반드시. 그러나 마동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의 거대한 조직 내부에서부터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최민준의 용기 있는 결정은 다른 조직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 군복무를 했던 경험이 있는 조직원들은 호랑이 교관의 전설적인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고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기 시작했어요. 존경심마저 느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한편 박철민은 평소처럼 가게 문을 닫고 묵묵히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일 자신의 가게에 어떤 끔찍한 일이 닥칠지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3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왔고 항상 자신의 신념대로 정면으로 맞서 행동해왔습니다. 내일도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었어요. 그날 밤 부산 서면 번화가의 분위기가 아주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독사파의 조직원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거리를 활보하며 위세를 떨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조용한 긴장감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게 상인들은 이런 심상치 않은 변화를 감지하고 의아해했어요. 지난 20년간 철옹성처럼 이어져온 독사파의 절대적인 지배가 어쩌면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산 서면 번화가는 평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의 엄청난 소문은 이미 상인들 사이에서 삽시간에 빠르게 퍼져 있었고 모두가 오늘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 숨죽이며 긴장하고 있었어요. 철민이네 순대국밥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걱정과 기대가 뒤섞인 눈으로 가게를 하염없이 바라봤죠. 정말 독사파랑 한판 붙었다면서 대박. 그 사장님이 옛날에 나라를 구한 전설의 특수부대 교관이래. 진짜 장난 아니라던데. 오늘 마동필 그 악질이 직접 온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아이고, 무서워라.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박철민은 평소와 똑같이 새벽 6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마치 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묵묵히 국밥 준비를 시작했어요. 진한 육수를 정성껏 끓이고 신선한 순대를 손질하고 갖가지 양념을 세심하게 준비하는 그의 모습은 티끌 하나 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오전 11시 첫 손님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그러나 평소와 달리 그 손님은 국밥을 먹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옆 건물 슈퍼마켓 주인이었어요. 얼굴에는 걱정이 한가득이었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오늘 마동필 그놈이 직접 온다는 흉흉한 소문이 있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셔야 합니다. 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잔잔한 미소가 걸려 있었. 괜찮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사장님 마동필은 이 동네에서 지난 20년간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한 악독한 인간입니다. 경찰도 심지어 정치인도 그놈 앞에서는 설설기었어요. 허허. 국밥 한 그릇 뜨끈하게 드시겠습니까? 박철민의 너무나도 단순하고 평온한 대답에 슈퍼마켓 주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가게를 나갔어요. 저 고집불통 영감님, 오늘 정말 큰일 나겠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가게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다른 가게 상인들, 동네 주민들,
그리고 멀리서 소문을 듣고 온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까지. 그들은 모두 오늘 무슨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 숨죽이며 지켜보기 위해 왔어요. 독사파의 철권 통치에 누군가가 감히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은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오가 되자 마침내 검은색 고급 승용차 세대가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가게 앞에 거칠게 멈춰섰습니다. 끼익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검은 정장을 쫙 빼입고 있었어요. 그 중앙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악명 높은 마동필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체격은 여전히 살벌할 정도로 강인했고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은 주변을 압도했습니다. 마동필은 싸늘한 눈으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그의 살기등등한 눈빛을 보고 저도 모르게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어요. 그의 위압감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거만한 걸음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뒤를 10명의 험상궂은 부하들이 그림자처럼 따랐습니다. 가게 안에는 이미 몇몇 용감한 손님들이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동필 일행이 들어오자마자 아이고 맙소사하며 허둥지둥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순식간에 가게는 텅 비었고 오직 박철민과 독사파 사람들만이 무겁게 남았습니다. 당신이 박철민이라고 하던가. 마동필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게를 멸시하듯 쓱 둘러보더니 중앙 테이블에 거만하게 털썩 앉았습니다. 네, 접니다. 박철민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는 여전히 태연하게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눈앞에 살벌한 조폭 두목이 보이지 않는다는 듯이 내가 누군지 알겠나? 독사파 두목 마동필이라고 들었습니다. 박철민의 너무나도 담담한 대답에 마동필은 어이가 없다는 듯 냉소를 지었어요. 허! 그래. 나는 이 서면 바닥을 20년간 피로 물들이며 통치해온 사람이다. 내 허락 없이는 이 동네에서 그 어떤 사업도 시작할 수 없어. 알겠나? 영감, 국밥 한 그릇 드시겠습니까? 박철민의 황당할 정도로 단순한 질문에 마동필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 영감탱이가 지금 미쳤나? 지금 내 말이 농담으로 들리나 이 가게를 당장 접지 않으면 내 놈의 사지를 부러뜨려 저 바다에 던져버릴 거다. 국밥 한 그릇 드시겠습니까? 박철민은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태산처럼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마동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콱 내리쳤어요. 이런 시팔감이 이 마동필을 무시해 내 놈이 오늘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바로 그 순간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민준이 들어왔어요. 그는 더 이상 독사파의 행동대장이 아니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마동필은 최민준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떴어요. 너, 내 이놈 감히 여기에 또 나타나. 최민준은 아무 말 없이 박철민 교관의 옆에 굳건히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어제의 혼란이나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것은 마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듯 굳은 자신감과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보스, 아니, 마동필 씨, 이제 그만두십시오. 이분은 당신이 감히 건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마동필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크게 비웃었습니다. 하하하하, 내가 감히 나에게 명령을 해. 이 배신자 놈이 내가 너를 이 자리까지 키워준 사람이다. 은혜도 모르는 짐승 같은 놈. 이분은 제가 해병대 시절 목숨처럼 따랐던 호랑이 교관이십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에 살아있는 전설이시란 말입니다. 그분을 건드리는 것은 곧 국가에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닥쳐, 내가 그런 시시껄렁한 걸 신경 쓸 것 같아. 웃기지 마. 마동필은 옆에 있던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당장 이 가게를 깡그리 부숴버려. 그리고 이 노망난 영감탱이를 끌고 가. 내 오늘 아주 쓴맛을 보여주마. 그러나 놀랍게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부하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망설였습니다. 최민준의 진심 어린 말은 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과거 군 복무를 했던 부하들은 호랑이 교관의 전설적인 명성을 이미 알고 있었고
다른 부하들은 최민준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분명 엄청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야? 이놈들이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해. 마동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직접 앞으로 나섰어요. 좋다. 그럼 내가 직접 처리하겠어? 이 영감탱이의 모가지를 비틀어주마. 마동필이 피 묻은 주먹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철민의 눈빛이 섬광처럼 변했어요.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하고 인자한 국밥집 사장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특수부대 교관으로서 수십 년의 피와 땀, 그리고 처절한 경험이 고스란히 담긴 날카롭고도 무서운 눈빛이었어요. 박철민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정광석화처럼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는 마동필의 육중한 주먹을 아주 간단히 피하고 번개처럼 그의 손목을 낚아채 그대로 꺾어버렸어요. 뚜둑 뼈 부러지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으아, 내 팔. 마동필은 지옥 같은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처참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간 가게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의 절대적인 침묵. 아무도 이런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마동필은 지난 20년간 부산 서면 번화가의 절대적인 폭군으로 군림해왔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허름한 국밥집의 한 늙은이 앞에서 비참하게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들어보게. 마동필 씨. 박철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난 그저 조용히 국밥이나 끓이며 살고 싶을 뿐이야. 더 이상 나와 내 가게를 괴롭히지 말게. 이게 마지막 경고일세. 그는 마동필의 부러진 손목을 아무렇지 않게 놓아주었어요. 마동필은 비틀거리며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극심한 고통과 참을 수 없는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당혹감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졌어요. 이게 끝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으드득. 그의 저주 섞인 말은 채 끝나지 못했습니다. 가게 밖에서 갑자기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큰 소란이 일어났어요. 누군가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경찰이다. 경찰이 떴다. 모두 움직이지 마. 순간 마동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게 밖으로 보니 수많은 경찰차 여러 대가 이미 도착해 있었고 중무장한 경찰들이 가게를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어요. 마동필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갈취, 폭행, 살인교사, 불법 자금 운영 등 여러 셔다수의 혐의로 긴급 수사 중입니다. 경찰 간부가 위험 있게 들어와 마동필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마동필은 믿을 수 없다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변을 허망하게 둘러봤어요. 그는 자신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가 뭘 어쨌다고. 말도 안 돼. 경찰은 마동필과 그의 겁먹은 부하들을 모조리 연행했습니다. 가게 밖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20년간의 악몽 같은 지배가 마침내 끝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최민주는 박철민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교관님, 아니, 사장님, 어제 제가 경찰에 모든 것을 신고했습니다. 독사파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들과 함께. 박철민은 그제야 모든 것을 알았다는 듯 단짠한 미소를 지었어요. 잘했네. 강하사, 아니, 민준아, 이제야 진짜 해병답게 살아가는구먼. 아주 장하네. 최민준의 눈가에서 끝내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주 오랜만에 진정한 자신을 되찾은 벅찬 느낌이었어요. 네, 사장님, 앞으로는 정말 바르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과 독사파 사람들이 모두 폭풍처럼 떠나가고 가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철민은 묵묵히 주방으로 돌아가 다시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에게 있어 이 모든 요란한 일은 그저 그의 긴 인생에서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저 묵묵히 국밥을 끓이는 소박한 사람이었어요. 가게 밖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박철민을 마치 나라를 구한 영웅처럼 우러러보며 떠들썩했지만 그는 그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랑이 교관의 진정한 강인함이었어요. 화려한 영광이나 시끄러운 명성보다는 자신의 일을 묵묵히 그리고 올바르게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박철민이라는 사나이의 변치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마동필의 체포 소식은 부산시 전체에 엄청난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지난 20년간 서면 번화가를 공포로 장악했던 거대 조직 독사파의 갑작스러운 붕괴는 그 누구도 감히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경찰은 마동필뿐만 아니라 독사파의 주요 간부들을 모조리 체포했고 그들의 막대한 불법 자금과 은닉 자산을 남김없이 압류했습니다. 갑자기 부산 서면 번화가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맑고 새로운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죠. 그로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철민이네 순대국밥은 어느새 부산시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가게가 되었어요. 전설적인 해병대 호랑이 교관이 직접 운영하는 정의로운 국밥집이라는 드라마틱한 소문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사람들은 그 국밥의 깊은 맛뿐만 아니라 그 감동적인 사연을 직접 듣고 느끼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저기 주방에 계신 분이 진짜 그 전설의 특수부대 교관이셨대와 포스가 장난 아니신데 독사파 깡패들을 글쎄 혼자서 맨손으로 다 때려 눕혔다던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 국밥 맛이 이야 진짜 대박이라더라. 한번 먹으면 평생 못 잊는데. 손님들의 끊이지 않는 감탄과 수군거림 속에서도 박철민은 조금도 변함없이 매일 묵묵히 국밥을 끓였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요란한 소문이나 사람들의 과도한 관심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매일 아침 6시에 변함없이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최고의 국밥 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최민준이 환한 얼굴로 가게를 찾았어요. 그는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센터에서 일하며 과거의 자신처럼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에 어둡고 불안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아주 맑고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사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박철민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그래? 우리 민준이도 아주 건강해 보이는군. 얼굴이 폈어. 네. 사장님 덕분입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해병대에서 제가 직접 배웠던 강인한 정신력과 뜨거운 규율을 알려주고 있죠.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박철민은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정성껏 떠서 최민준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잘하고 있네? 아주 잘하고 있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야. 그 정신으로 아이들을 잘 이끌어주게. 최민준은 뭉클한 감사의 표정으로 국밥 그릇을 받았습니다. 그는 뜨거운 국물 한 숟가락을 조심스럽게 떠먹고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장님, 부산시가 서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독사파 그놈들이 사라지고 난 뒤 상인들이 더 이상 그 무서운 보호비를 내지 않아도 되니? 모두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다들 다시 살아갈 희망을 찾았다고들 해요. 박철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역시 거리의 변화를 매일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늘 긴장감과 두려움이 감돌던 어두운 번화가가 이제는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평화로운 거리로 변했어요. 가게들은 더 늦게까지 환하게 불을 밝혔고 사람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서면 번화가에서 그 지긋지긋했던 조폭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모두 사장님 덕분입니다. 사장님은 우리 모두의 영웅이십니다. 최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박철민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허허, 내 덕이 아니야. 그저 각자가 자신이 해야 할 옳은 일을 했을 뿐이지. 정의는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닐세. 그러나 사실 박철민의 영향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의 조용하지만 단호했던 용기와 불의에 굴하지 않았던 굳건함이 부산시 전체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것이었어요. 마동필의 극적인 체포 이후 다른 지역의 크고 작은 조직폭력배들도 더 이상 감히 부산 서면을 넘보거나 건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호랑이 교관의 무시무시한 전설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이었죠. 그날 오후 국밥집은 여느 때처럼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의 국밥을 맛보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즐겁게 기다렸습니다. 박철민의 국밥은 이제 부산시를 넘어
전국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음식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저 혹시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인터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사장님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전국에 알리고 싶습니다. 한 방송국 PD가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간절한 눈빛으로 찾아왔습니다. 박철민은 정중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저 국밥이나 계속 끓이고 싶습니다. 그런 건 저랑 어울리지 않아요. 그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나 시끄러운 명성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처럼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며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는 소박한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가게를 찾았어요. 그는 이르는 좋기 넘어 보였고 군인 출신임을 한눈에 짐작게 하는 꼿꼿하고 단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군, 박철민이. 그 낮고 익숙한 목소리에 국밥을 끓이던 박철민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중령님 아니. 사령관님, 노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박철민의 아주 오랜 옛상관이었어요. 해병대 특수수색대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에게는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죠. 허허. 내 소문 듣고 멀리서 일부러 찾아왔. 우리 호랑이 교관이 이 부산 바닥에서 새로운 전설을 만들고 있다고 하더군. 아주 대단해. 박철민은 오랜만에 만난 존경하는 상관 앞에서 쑥스러운 듯 허허 웃었습니다. 그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정성껏 떠서 옛 상관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아이고, 과장된 헛소문입니다. 사령관님, 저는 그저 국밥이나 끓이는 평범한 늙은이일 뿐입니다. 겸손하기는 넌 예나 지금이나 항상 그랬지? 하지만 너의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걸 너는 꼭 알아야 해. 노인은 국밥을 천천히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의 눈이 감탄으로 반짝였어요. 역시 이 맛이야. 내가 예전에 부대에서 자네가 몰래 끓여주던 그 기가 막힌 해장국 맛 바로 그대로일세. 여전히 최고야.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난 끈끈한 전우로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득한 옛 추억들, 그리운 동료들의 소식, 그리고 현재의 소소한 생활까지. 시간은 물처럼 빠르게 흘렀고 가게의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갔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박철민과 그의 옛상관만이 가게에 남았습니다. 노인은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철민아, 넌 항상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약자를 보면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뜨거운 원칙을 지키는 진짜 사나이였어. 그게 바로 내가 너를 호랑이 교관으로 그토록 아끼고 존경했던 이유였지. 과찬이십니다. 사령관님. 아니야. 이건 진심이다. 박철민은 조용히 테이블을 닦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가게에서 평범하게 국밥을 팔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불의를 보면 도저히 참지 못하는 이놈의 더러운 성격 때문에 또 일을 저지르고 말았네요. 허허, 그게 바로 네가 특수부대의 전설이 된 이유였지. 그리고 이제는 이 부산의 새로운 전설이 되었고 아주 박철민이 놓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박철민의 넓은 어깨를 힘껏 두드렸어요. 자랑스럽다. 철민아, 너 같은 진짜 군인이 우리 해병대에 있었다는 것이 나는 평생 자랑스러울 것이다. 노인이 떠난 후 박철민은 홀로 남아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부산 서면 번화가의 밤거리는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밝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거리를 걸었고 가게들은 밤늦도록 활기를 되찾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박철민은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주방에서 국밥을 정성껏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그는 찾아올 손님들을 위해 최고의 국밥을 만들기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할 것이었습니다. 오전 11시, 가게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수수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박철민에게 다가와 꾸벅 인사를 건넸어요. 사장님, 이제야
마음 편히 국밥 한 그릇 먹으러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철민은 그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정성껏 떠서 그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냥 국밥이나 끓일 뿐입니다. 어서 드십시오. 여성은 환한 미소를 지었고 박철민도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의 깊은 눈에는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은 듯한 평화로움이 잔잔하게 서려 있었어요. 이제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던 보람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국밥을 끓이며 때로는 불의에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그런 값진 삶을요. 부산 서면 번화가의 새로운 전설. 철민이네 순대국밥집. 그곳에서는 오늘도 여전히 구수하고 맛있는 국밥 냄새가 골목 가득 따뜻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호랑이 교관으로 불렸던 한 위대한 사나이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국밥을 묵묵히 끓이고 있었어요. 그의 전설은 이제 막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